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8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어서들 오시고, 유튜브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내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눌렀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오후는 총 8가지 경기 멘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형님들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형님들께서는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뭐 최근 탑4에 대한 경기 흐름들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뭐 흐름들 봐주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하나와 LG 경기 보면서 멘트 한번 야무지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일단 양팀의 3차전 대상 경기죠. 어제 양팀 2차전 경기에서는 뭐가 나왔죠? 문동주가 0.2이닝 동안 6자책을 내주면서 탈탈탈탈 털리고 왔고, 생각보다 허무하게 하나가 경기를 내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매직 넘버가 단 1만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LG의 우승이 어느 정도 확정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경기를 못 이기더라도 남은 두 번의 경기, 두 경기 남았죠? 거기서 아마 한 번 이상은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한화의 선발은 코디 폰세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28번의 등판에서 174.2이닝 동안 0.93의 WSP와 1.85의 ERA,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오늘 이 폰세가 등판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저는 사실 뭐 홈에서는 좀 2위 확정을 짓지 않겠다, 더 물고 끌어가겠다, 이번 3연전 위닝을 잡아주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대비를 가져가겠다, 약간 이런 의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51km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커터, 커브까지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면서 워낙에 출루에 대한 억제, 그 다음에 뭐 위기관리 능력, 아니면 뭐 삼진 능력까지 있다 보니까 LG를 만나서도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끊어준다고 볼게요. 폰세라고 한다면.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LG의 선발은 임창규가 등판합니다. 141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뭐 체인지업과 커브에 대한 이런 밸류들이 최근에 조금 주춤하긴 하거든요. 9월달 두 번의 경기 나와서 11이닝 동안 14피안타, 6자책, 4.91로 조금 부진하는 구간? 정타에 대한 억제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의 하나의 원정에서에 대한 대결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폰스에 나오는 하나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게다가 불펜 대결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양팀의 순수 지금 흐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하나가 최근 5경기 24이닝 동안 2.63, 오늘 총력전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17.1이닝 동안 9.35의 ERA, 최근 흐름 자체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뭐 투수전이 베이스가 되면서 하나가 승리를 챙겨가면서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는 각, 우승이 확정이 되지는 않는 각을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승에다가 그 다음에 7.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승 7.5 언더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갈게요. 자, 두산이랑 롯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조금 고민해 봤어요. 이 경기의 타이틀을 뭐로 달면 좋을까? 일단은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로 제가 달아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곽빈도 그렇고 박세정도 그렇고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자원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곽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볼질하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의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박세웅이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원정에서에 대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데다가
최근에 구위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둘 다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인정하시나요? 자, 일단 곽빈 같은 경우에 먼저 살펴보자면은 이제 뭐 빠른 구속이라든지 전체적인 스토프가 좋기는 하지만 여전히 볼질에 대한 리스크, 롯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성구 능력이라든지 뭐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타격에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충분한 득점에 대한 지원을 박세웅에게 해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박세웅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정에서의 기복이 좀 심합니다. 원정 13번의 경기에서는 71.1 동안 42자체 5.3의 ERA. 최근에 구위도 빠지다 보니까 힘과 힘싸움을 들어갔을 때 힘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양팀 선발들의 네임 밸류 대비했을 때 화력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펜 대결 구간 과부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점 억제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9.6의 실점을 가져가면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가져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가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8.5 정도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도 양의지 복귀했거든요. 양의지 복귀했고 어쨌든 뭐 타격으로 한번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겠지만 화끈한 좀 화력전이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기아랑 NC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NC가 이제 기아 1차전까지 잡아주면서 지금 몇 연승이죠? 5연승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직까지 포기 안 했다. 5위 싸움 포기 안 했다.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연승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단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여기서 이제 로건 알렌으로 이어지는 투수 운영이라고 한다면 뭐 6연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알렌 같은 경우에는 143km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타격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밸류가 높은 직선 구종을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뭐 보니까 김노건이도 공략이 안 됐었는데 알렌이 공략이 될까요? 그리고 사실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기존 선수들보다는 뭐 최영우 이런 선수들 아니면 뭐 용병 선수들 위즈덤 이런 애들 휴식 좀 주면서 그 뉴비들을 좀 출전 시간을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기아의 빠따를 뭐 라인업부터 시작을 해서 흐름 자체도 저점 사이클에다가 알렌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알렌에 대한 기대값을 최대한 높게 잡아줄게요. 뭐 6이닝, 7이닝까지 막아주면서 완벽투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기아의 선발은 이의리가 등판을 합니다. 일단은 뭐 항상 말씀을 드려요. 구속이라든지 뭐 구위가 문제가 있지는 않다. 근데 이제 커맨드가 문제가 있다. 이닝 대비했을 때 35.2이닝 동안 볼넷이 28개를 내주면서 1.79의 WHP와 7.82의 ERA, 생각보다 표문도 많이 맞으면서 볼질 계속 하다가 장타 맞고 대량 실점까지 가져가는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NC는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자완투수 만났을 때 뭐 팀 OPS가 0.756 리그 전체 3위로 강했었고요. 뭐 박건우라든지 데이비슨이라든지 우타석에서 이의리 상대로 큰 거 한 방에 노려줄 수 있는 자원들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NC는 지금 연승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조금 운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운이 많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5위 싸움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NC에 대한 좀 무게감을 많이 실어주고 싶기는 해요. 이거 실제로 이의리가 NC 만났을 때 3경기 나와서 9.1이닝 동안 9자책 8.68로 많이 약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종합해 보면은 NC가 좀 일방적인 경기 만들어내면서 5강 희망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NC 승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기아 라인업은 사실 어제 뭐 이범호 감독 하는 거 보니까 오늘도 아마 뭐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제 개판이었죠, 라인업. 오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뭐 감독 마음이라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이클 자체가 워낙에 저점이라서.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키움 삼성.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뭐 선발 밸류에서의 차이가 난다 라고 일단은 달아주기는 할게요. 근데 이 정현우가 이번 시즌 17번의 경기에 나와서 78.1이닝 동안 90피안타, 8피 홈런, 45볼넷, 1.72의 WHP와 6.09의 ERA 기록하면서 엉망이거든요, 사실. 뭐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볼질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변수가 뭐냐면은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경기력이 괜찮았어요. 5게임 나와서 28이닝 동안에 9자책 2.89의 ERA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홈에서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보더라인 피칭이 들어가고 있고요. 고척 구장이라는 구장 자체가 또 투수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구장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 정현우가 홈에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홈발까지 받아주면서 잘 던진 기억이 있다라는 부분이 거슬립니다, 저는 좀. 다만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자완투수 상대로 강점도 있고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는 구간인 건 맞기 때문에 뭐 정현우가 완벽도까지 가져갈 거예요. 삼성 전혀 대응 안 될 겁니다 보다는 한 6-3 정도? 뭐 6-2, 뭐 6-3 잘 던졌을 때 요 정도 봐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삼성의 선발은 가라비토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14번의 경기에서 75.1이닝 동안 1.19의 WHP와 2.63의 ERA, 뭐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레파토리도 다양하고 구위도 괜찮고 커맨드도 괜찮고 땅볼 유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양팀의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투수전이 베이스가 되면서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척 구장이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9.5라는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보고 싶고요. 뭐 삼성이 똥줄 승리를 챙길 수도 있겠지만 뭐 키움이 이 핸디캡 안에서는 또 해줄 수 있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약간 접전으로 만들어줄 가능성까지 감안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이제 9.5 언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키움에 대한 플랜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국내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일본 야구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세이브랑 소뱅 경기 먼저 살펴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소뱅. 자, 일단 어제 예상대로 소뱅이 1차전을 가져갔습니다. 1차전을 가져갔고요. 매직 넘버가 모두 소멸이 되면서 우승을 확정을 지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워낙에 소뱅이 최근에 좋은 게 뭐냐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좋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1.6실점만에 가져가면서
뭐 되게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수비 쪽에서 밸런스가 괜찮은 상황이고 오늘 5-7로 이어지는 운영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역시나 많은 실점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5-7가 최근에 무빙볼에 대한 밸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4게임 연속 무실점 경기, 그리고 세이브도 최근에 빠따가 별로예요. 일단은 뭐 9월 한 초까지만 해도 이 컨택 능력이 괜찮았는데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1할 7푼 3리까지 시즌 평균보다도 오히려 많이 떨어지는 모습, 타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이 5-7을 상대로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은 안 될 것 같거든요. 5-7은 욕심내면은 뭐 한 6이닝 7이닝 막아주면서 무실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세이브의 선발은 스미다가 등판합니다. 사실 뭐 스미다도 세이브의 에이스다 보니까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 시즌 여전히 변화구들의 밸류가 높고요. 최근에 보더라인 피칭도 잘 되다 보니까 뭐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 특히나 이 홈에서는 더 경기력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이라든지 감안했을 때 약간 투수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뭐 접전 저득점 양상 정도? 소뱅도 이제 우승이 확정이 되었다 보니까 라인업을 어떻게 들고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스미다가 가져가는 이런 경기라고 한다면 뭐 최소한 접전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스위미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갈 거고 오릭스 라쿠텐 볼게요. 자, 오릭스 라쿠텐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오릭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오릭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뭐 근본적으로 지금 선발 밸류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히로야와 후지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 히로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더 높게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오릭스가 최근의 경기력이 또 실점에 대한 억제가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뭐 선발부터 시작을 해서 불펜, 그 다음에 이제 필딩까지 되게 흐름이 괜찮거든요. 불펜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18이닝 막아주면서 1.5의 ERA. 그래서 사실 선발 싸움에서 밀리지 않은 경기라고 한다면은 오릭스가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라쿠텐이 지금 불펜도 엉망이거든요. 최근 5경기 16.1이닝 동안 6.06의 ERA. 자, 일단은 히로야 먼저 살펴보면은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스플릿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페스볼에 대한 뭐 구속이라든지 뭐 구위라든지 볼끝이라든지 커맨드까지 강점이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는 9위까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삼진에 대한 비율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출루 자체를 억제해주면서 압도적인 위기관리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게다가 지금 라쿠텐은 이번 시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죠? 0.623. 리그 전체 10위 수준. 이거 뭐 최근에 타점에 대한 지원도 아쉽고요. 그래서 이게 상성이라든지 최근 뭐 컨디션이라든지 경기 컨디션까지 감안을 해줬을 때 히로야가 가져갈 수 있는 기대값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지금 라쿠텐의 선발 후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21번의 경기에서 108이닝 동안에 1.45의 WHP와 3.08의 ERA, 출루 자체에 대한 억제가 굉장히 잘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1.45면은 1야에서는 진짜 굉장히 높은 수치고, 그리고 지금 오릭스라는 팀 자체도 자완투수 만났을 때 또 강점이 명확합니다. 이번 시즌 오릭스가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0.706이거든요. 리그 전체 2위. 그래서 자완투수 만났을 때 0.7이 넘어가는 팀이 딱 니오넴이랑 오릭스 이 두 팀이 유의합니다. 유의.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발 싸움에서 오릭스가 마진을 남겨주면서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조금 더 벌어지는 느낌의 경기 정도 봐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릭스의 최근 뭐 부진했던 빠따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봐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릭스 승,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지바 롯데랑 니오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바 니오넴. 자, 사실상 지금 뭐 니오넴은 2위가 거의 확정이 2위가 확정이 됐죠. 2위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지바 롯데도 지금 어느 정도 팀 순위가 확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동기부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토가 이제 14승이에요. 14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제키가 13승이거든요. 소뱅의 오제키. 그래서 만약에 이토가 오늘 경기를 승리를 못 챙겨가는 상황에서 오제키가 다음 한 번 정도 더 나올 텐데 승리를 챙겨가게 된다면은 공동 1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 다승왕.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토가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먹어준다라고 한다면 15승을 달성한다고 한다면은 일단 단독 다승왕이 확정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사실 오늘 니오넴 입장에서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선 지바 롯데의 선발 오지마 먼저 살펴볼게요. 오지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스플릿,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다양한 레파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보더라인 투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줘야 되는 유형이죠. 근데 이제 9월달 3번의 등판에서는 18.2이닝 동안 10자책 4.82의 ERA 최근 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니오넴도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냐면은 아까 대략 언급을 드렸었지만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어페이스가 몇이다? 0.721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실제로 오지마는 이번 시즌 니오넴을 만났을 때 3번을 만나서 3번 다 경기를 졌고요. 18.2이닝 동안 9자책 4.34 많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아까 이 9월달 성적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9월달이 이제 3번 등판해서 18.2이닝 동안 10자책 4.82 그리고 이제 오지마가 니오넴 만났을 때 18.2이닝 동안 9자책 4.34 어쨌든 뭐 최근에 흐름도 안 좋았고 니오넴을 만났을 때도 경기력이 안 좋았습니다, 형님들. 오지마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낮게 잡아줄게요. 최대한 낮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지마 이후에도 사실 양팀의 불펜에 대한 체급 차이가 정말 명확해요. 리그 전체 꼴찌의 이 지바 롯데와 그 다음에 리그 전체 3위를 달리고 있는 이 니오넴의 체급 차이 이것도 좀 유의미하게 좀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없는 지바 롯데는 사실 저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이 이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49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이 패스볼에 대한 뭐 구위라든지 뭐 커맨드도 확실히 괜찮고요. 지바 롯데도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한다면은 이토에 대한 기대값은 뭐 높게 잡아줘도 될 것 같거든요. 뭐 동기부여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니온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조금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요 정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K동굴배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살펴보시죠. 히로시마랑 요코하마. 자, 이거 지금 요코하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선호도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요코하마가 최근에 타선에 대한 지원이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선발로 나오는 타케타 같은 경우에도 5번의 경기에서 0점대의 WHP와 1.72의 ERA 기록해줬다 보니까 최근에 득점이 안 되고 있는 히로시마보다는 요코하마가 맞지 않겠느냐, 요코하마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다만 이 히로시마의 선발 타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시즌 7번의 경기에서 42.2이닝 동안 0.96의 WHP와 2.53의 ERA 역시나 잘 던졌거든요. 그리고 되게 낮은 존 공략을 잘하고 있고 땅볼 유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자완투수 만났을 때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고는 있지만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다? 0.615밖에 안 됩니다. 리그 전체 꼴찌죠. 그래서 이렇게 에이스급 자완투수를 만났을 때 요코하마가 가져갈 수 있는 득점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높게 설정이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타카를 만났을 때 요코하마 입장에서는 정타를 만들어내기 정말 힘들어했었던 기억도 역시나 존재하고요. 반면에 요코하마의 선발 타케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48kg짜리 나쁘지 않은 구속을 가진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스플릿까지 던져주면서 뭐 구속이라든지 무브먼트 자체는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맞은 타구들,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그동안 수비에서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1.72급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한 3점 중반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도 홈에서 가져갔을 때 뭐 팀 OPS가 0.672로 뭐 리그 전체 5위 정도 되는 팀이죠. 뭐 시즌 초보단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홈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히로시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카가 최대한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막아줄 수 있는 동안에 타케다가 먼저 실점을 내주면서 선발 싸움에서는 히로시마가 마진을 남겨주고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오히려 벌어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히로시마가 최소한 접전,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히로시마 플랜이나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유튜브 형님들 오늘 제가 분석 준비해온 자료들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저의 분석 방송이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됐다든지 뭐 마음에 들었다든지 멘트가 마음에 들었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뭐 좋은 부분이 있었으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챙겨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 경기들 제가 휴방할 때도 이런 표들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